SBS 스포츠가 새롭게 준비한 야심찬 야구 코너 내 멋대로 야구 톱10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소리원 모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는 야구 천재, 방송 천재 안경현 의원,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구파 분석가 김정준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성호와 김정준, 안경현 이 3인방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아재TV 아닌가라고 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재TV가 아니고요. 오늘은 내 멋대로 야구 톱10입니다. 김정준 위원과 안경현 위원 이 두 분의 해설위원들이 말 그대로 해설위원 마음대로 공식적인 어떤 팩트에 근거한 기준이 아니고요. 이 두 분의 해설위원의 주관적인 잣대를 대서 최고의 팀을 한번 만들어보는, 최고의 라인업을 꾸려보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순서에서는 두산 베어스, 헛슬도 미라클도 두산 베어스의 20세기 최고의 올스타 멤버와 21세기 두산 베어스의 올스타 멤버를 한번 나눠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경현 의원은 두산 베어스의 20세기 팀 라인업을 짜신 걸로 알고 있고 김정준 의원은 21세기 팀 라인업을 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경현 의원에게 그렇다면 이 라인업을 짜는 데 있어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짜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전 오비, 네. 그러니까 두산이 아니고 오비 때 멤버들 중에 그래도 최근에 가장 가까운 그러면서도 실력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베스트인 선수들만 뽑으려고 했다가 내야 쪽에서는 조금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야구하는 스타일이 좋았던 그런 선수 쪽으로 뽑았죠. 그러면 좀 안경현 의원이 현역 시절에 선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뭔가 좀 좋은 추억을 준 선수도 충분히 좀 가산점이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야구장도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살짝 감안을 해서 그래서 뽑았어요. 알겠습니다. 김정준 의원이 뽑은 21세기 두산 베어스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기준점은요? 아무래도 21세기의 두산 베어스는 KBO 리그를 실력으로 리그들을 하던 그런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정통, 실력대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20세기 두산 베어스의 베스트 라인업 안경현 의원이 준비한 라인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경현의 선택, 지금 회상이라는 음악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외야수입니다. 좌익수는 김상호, 중견수 정수근, 우익수 심정수입니다. 내야 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3루수에는 양세종 선수인데 제가 웬만해서는 아는데 이 양세종 선수 누군지 모르겠고요. 유격수는 김민호 선수, 2루수 김광수, 1루수는 또영석, 김영석 선수입니다. 포수는 김태형, 지명타자는 김우열 선수고요. 투수, 당시 오비베어스 마운드하면 단연 박철순, 불사조 투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쭉 안경현 의원의 선택을 좀 봤고 이에 맞서서 김정준의 선택 21세기 두산 베어스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지금 안녕 고민형이 흘러나가고 있고요. 외야수에는 레프트, 좌익수 김재환, 중견수 이종욱, 우익수는 민병헌. 내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루수 김동주, 유격수 김재호, 2루수는 안경현, 1루수는 타이론 우즈, 포수는 양의지, 지명타자 헤르난데스. 마운드는 단연 더스틴 리퍼트 선수입니다. 자, 안경현 의원의 선택과 김정준 의원의 선택을 봤어요. 그냥 이름만 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정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납득이 가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자신의 선택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굳이 그렇진 않아요. 굳이 그렇진 않아요. 굳이 그렇진 않은데 외야는 만족스러운데 네. 내야는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친밀감, 친밀도 그거 뽑은 것도 있고. 아니 그 3루수의 양세종 선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양세종 선배님은 네. 제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비 때 좀 약간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스타일이었고 네네. 야구를 굉장히 멋있게 했어요. 이제 전체 숫자를 보면은 그때 잠실 야구장이었기 때문에 홈런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대학 때도 보진 못했었는데 프로에서 한번 이렇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굉장히 멋있게 야구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세대학교 야구부 숙소 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외상값을 내가 12년 만에 갚아드렸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나한테 갚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갚아드렸죠.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양세종 선배님에게 좀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신다면요. 제가 선배님 그 외상값을 제가 12년 만에
갚아드렸습니다. 뭐 제가 뭐 다른 보상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멋있었고 야구하는 게 되게 예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내야수를 양세종 선배 보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네. 이제 야구도 잘하셨고요. 예. 윤성원 아나운서가 모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예. 그 당시에는 꽤 인기 많으셨어요. 어. 만약 이분이 네. 그 학교 다닐 때부터 프로야구가 있었다면은 더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아. 훨씬. 아이돌 스타급 이상은 그 됐어요. 정도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준 의원이 뽑은 두산 베어스의 21세기 라인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팩트죠. 팩트, 네. 데이터.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럴까 그 어필을 해도 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정통적인 두산 베어스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일단은 포지션별, 외야, 내야별로 한번 좀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현 위원의 선택 가운데 외야수 쪽의 라인업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익수 김상호의 중견수 정수근, 우익수 심정수. 여기에는 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요 라인업은 예. 지금 라인업하고 비벼도 그러니까 21세기하고 붙어도 네. 거의 안 밀려요. 충분해. 튄다? 김재환, 이종욱, 민병헌과 비교해도 튄다 근데. 예. 좀 많이 튄다. 개성이 있잖아 또 거기다가. 셋다 많이 튄다. 그 중견 정수군의 그 수비 범위 예. 요걸 따라갈 외야수는 지금은 또 거의 없죠 아마. 정수빈 선수도 사실은 수비병이 넓긴 하지만 정수군 그때 중견수에서의 능력만큼은 못 따라가요. 솔직한 얘기로. 수비에서도 튀었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김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잠실에서 홈런왕을 차지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예. 홈런을 칠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는 잠실에서 20개 이상 친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100타점을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그 큰 벽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냈고요. 뭐 신정수 선수 하면은 이승엽 선수 예전에 선수하고 그 홈런 레이스를 한번 붙을 정도로 그렇죠. 홈런 수에서는 또 뒤지지 않고 장타력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라인업보다도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밀리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세 선수가. 알겠습니다. 그럼 김정준 위원의 21세기 베스트 라인업 중에 이제 외야수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안경현 위원의 선택보다 얼만큼의 경쟁력이 있을지. 좌익수 김재환, 중견수 이종욱, 우익수 민병헌. 좀 김정준 위원의 고민이 살짝 묻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좌익수에 김재환이냐 김현수입니다. 네, 딱 여기는 팬심에 갈렸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김현수를 우익수 쪽에다 갖다 놔도 괜찮을 거네. 포지션 이동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좌익수는 좌익수가 봐야죠. 네, 그리고 좌익수는 이제 김재환 선수. 예. 어쨌든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김현수의 어떤 그 팬심을 따져서 김재환 선수로 했고, 그다음에 이종욱 센터를 보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정수빈 선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종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민병헌, 박건우 선수도 있지만 일단 민병헌 선수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제가 뽑은 이 세 명의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 네. 안 튑니다. 그렇죠. 21세기 팀면 다 칩니다. 20세기처럼 튀었다가는 야구 못합니다. 그러면 김정준 위원 보시기에 솔직히 외야 쪽에 이 세 포지션만 놓고 봐도 21세기 팀이 좀 우세한다. 이런- 우세하죠. 네, 일단 20세기는 네. 144경기 다 못 뜁니다. 그렇죠. 체력적으로 안 됩니다. 밤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 안 하시겠어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네. 또 144경기 하면 또 합니다. 126경기가 그렇게 했었고 예. 144경기 되면 또 그렇게 맞춰서 하죠. 이게 어둠 속에서 뽑으니까 금방금방 떠오르는 거야. 네네. 김상호 선배, 그다음에 정수군, 그다음에 심정수. 이게 셋 다 이제 밝은 데보다는 다크하게. 다크하게 그라운드보다는 그때 잠실구장 그 조명이 좀 어두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외야는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두 해설위원의 선택, 내야수 쪽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세기 라인업 중에 3루수에 앞서 말씀해 주신 정말 예쁜 야구를 추구했던 양세종 선수와 유격수는 김민호 선수고요. 2루수에는 김광수, 1루수 김형석 선수입니다. 여기에서 예. 약점이 한 가지는 있어요. 근데 이루수 쪽에 타구가 뜨면은 네. 거기서 골치고 아픈데 땅으로만 가면 다 잡는데 네. 여기 높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높이 한계는 분명히 있어. 안경현이라는 선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안 떼어게는 똑같아요.
김광수 선수와 굳이 뭐 큰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 없어요. 점프력은 뛰어나셨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3루수로서의 양세종 선수의 수비력은 좀 어땠나요? 수비 좋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대화 선배도 있었죠. 네네. 있었지만 잠깐 계셨죠. 잠깐 계셨고 근데 오비 하면은 양세종 선배를 빼놓을 수가 없어. 3루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3루수 가운데 굳이 좀 양세종 선수의 수비 스타일을 비교하자면 누구랑 비슷할까요? 나? 형이요? 내가 옛날에 나 3루수였으니까. 3루수 맞죠. 예. 네. 그래서 키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네. 비슷했고. 알겠습니다. 유격수는요? 유격수 김민호 유격수가 지금 김재호 유격수하고 네. 어떻게 보면 스텝이 굉장히 좋아요. 아. 공을 잡고 첫 스텝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 거야. 네. 김민호 유격수는 공을 잡고 첫 스텝이 긴다는 거는 그만큼 일루 쪽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어깨를 보더라도 그렇게 막 튀지 않아서 좀 네. 어깨가 엄청나게 좋은 유격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민호 유격수가 됐고 게다가 아재TV 때부터 꾸준하게 안경현 의원이 소환을 했던 대상이 바로 이 일루수의 김영석 선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루에서 지금도 아마 일루 수비에서 그리고 또 내야수가 바운드 볼 던졌을 때 그걸 걷어내는 능력만큼은 또 저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뽑았고 그러니까 김광수 그때 이루수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정말 그 하늘로 가는 거 높이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땅으로 가는 건 그러니까 1년에 예. 실책이 5개 미만이었으니까 그리고 코치 분에게 평고를 받을 때 네. 옆으로 빼달라고 그 주문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주문을 사실 선수 입장에서 코치한테 내야 폰거 받을 때 옆으로 좀 많이 빼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싫죠. 그렇죠. 힘드니까. 근데 네.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야. 나 그걸 봤어요. 봤는데 실천은 못 하겠더라고요. 힘드니까. 숨이 턱까지 오니까 실천은 못 하는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꼭 옆으로 빼달라는 주문을 꼭 했어요. 예. 정면으로 치면 안 잡아. 아. 옆으로만 쳐달라. 이지는 안 네. 잡는다.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상 수비 자세가 참 잘 나와. 예. 발만 뒤로 빼면 수비 자세야. 아니 은근히 김광수 선수에 대한 칭찬으로 가다가 또 그래도 뭔가 뼈 있는 맞아요. 디스가 네. 나오네요. 사실 근데 김광수 선배하고 네. 유지원 네네. 같이 있어요. 유지원. 유지환. 유지환. 예, 맞습니다. 오베베어스 우승할 때 예. 그 마지막 땅볼 잡은. 그렇죠, 그렇죠. 전 둘이 이렇게 붙일 줄 알았는데 어. 사실 뭐 김민호나 김광수나 이게 뭐 키스톤 콤비로서는 잘 어울렸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김광수 코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지원 코치님한테 약 네. 올리려고 어떻게 1년에 실책을 30개를 하시냐. 알겠습니다. 그럼 김정준 위원의 선택 21세기 두산 베어스의 베스트 라인업 가운데 내야수 쪽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수 김동주, 유격수 김재호, 2루수 저분만 포즈 유독 튀는데 제 보니? 네, 예, 안경현 선수고요. 1루수는 타이런 우즈 선수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그 21세기 그 두산 베어스 베스트를 보면서 네. 이게 오게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포지션이 그 포지션이 2루수예요. 이루수였는데 네. 포즈 보니까 오게티 맞네. 내가 근데- 그 일루 뒤쪽 빼고 참 잘 갔어요. 그런데 반론의 기회 잠깐 드릴게요. 네. 왜 저 포즈를 하신 거예요, 전날? 이건 누가 시켰으니까 했지 내가 자진해서 저런 포즈를 안 찍는 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 이루수부터 먼저 네네. 가겠습니다. 제가 안경현을 뽑았을 때 오재원, 그다음에 고제트의 고영민 네.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최강 6번 타자. 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예. 딱 6번에서 예. 고정되어 있는 예. 안경현. 안꾸준. 안꾸준. 잘 쳐도 안 올라가고 예. 못 쳐도 안 내려가는 안꾸준. 그래서 올라갔고 또 안경현이 두산 베어스,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에 상당히 큰 업적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예. 반면교사. 아, 이렇게 감독한테 개기만 안 된다. 지금 요새 오지원 선수가 잘하잖아요. 그럼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안경현이 21세기 베스트. 3루수 포지션 또한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근데 것 같아요. 이쪽은 사실 제가 안경현 위원만 설명을 하면 돼요. 사실 예. 이 네 개의 포지션 중에 김동주 선수를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사실 그렇고 김재호 선수도 손시현 선수하고 같이 있는데 손시현 선수보다는 김재호 선수가 우승을 더 많이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했고 뭐 타이런 우즈야 뭐 대한민국 최고의 용병 그럼. 타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수비 못 하는데. 그래서 안경현을 내가 1루에서 뽑을까 2루에서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2루에서 뽑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경현 위원 같은 경우는 20세기 라인업에 들어가도 되고 21세기 라인업에 들어가도 무방한 선수예요. 네, 맞아요. 예. 딱 이 의자예요. 이렇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딱
거기에 낀 세대 있죠. 예.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아, 근데 그래서 그 중간에 8년, 9년 네. 참 애매하게 끼얹겼. 진짜. 근데 안경영 위원이 있을 때 아마 두산 베어스 전성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안경영 위원은 뭐 안쌤 이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별명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뭐 성실하게 플레이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오늘 밥을 사야 되는 건가? 그냥 가시면 일단 안 될 것 같긴 해요. 밥을 사야 되는 건가? 네, 네. 사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수 포지션과 지명타자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경현의 선택 20세기 베스트. 포수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도 좀 묻어나는 것 같긴 한데 김태형 선수고요. 지명타자는 김우열 선수. 아, 저 오랜만에 이 얼굴 보네요. 멋있다. 기가 막히죠. 예, 저 구렛나루. 그러니까요. 제가 그 김태형 감독 보죠. 네. 김태형 감독이 이제 그 숫자적으로 보면 좀 약하죠. 예. 빈약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포수들이 그때 오비 시절 다른 포수들이 그렇게 월등한 그런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연차를 본다면은. 예. 근데 김태형 지금 감독은 그러니까 정수근처럼 막 분위기를 막 띄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예. 팀의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만약에 내야수가 결정적인 실책을 해가지고 뭐 경기가 뒤집어졌을 예. 때, 뭐 그때 예전에 이제 마운드에 모일 때가 있는데, 네네. 그럴 때 그 결정적인 실책을 하는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싹 가시게 만들어주는. 예. 그래서 다시 리셋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지금도 팀 분위기를 감독으로서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 예전에 포수 볼 때도 그런 분위기 있었고, 그러니까 포수에서 투수 리드를 상당히 잘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최근에 이제 롯데가 포수가 뭐 브로킹인데 공이 빠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말이 많은데 정말 애매한 위치에 공이 떨어지는 분 슬라이드 같은 거. 예. 근데 이게 브로킹을 하면 튀어나갈 것 같고 노바운드를 되면. 잡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이걸 노바운드를 잡아내요. 야. 그러니까 한쪽 무릎 꿇고 이 팔을 빼면서 이걸 잡아내거든요. 네, 네. 그 잡고 못 잡고의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주자가 베이스 하나를 더 가니까. 예. 그런 거는 저는 김태형 감독만큼 할 수 있는 포수는 없다고 그러면 혹시 안경현 위원의 머릿속에 김경문이라는 선수와 홍성은이라는 선수는 아예 없었나요? 홍성은은 이제 두산만 오비가 네네. 아니었어서. 네. 예. 근데 그 김경문 감독도 최고의 포수이긴 했지만 그 브로킹을 하지 않고 잡아내는 능력은 저는 김태형 감독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명타자 쪽에서 김우열 선수의 선택의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김우열 타자의 타구는 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타구 스피드라든지 어. 거리라든지. 일본에서도 김우열 선수 때 예. 배우러 오는 선수가 있었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배우로 타구의 질 자체가 남달랐다. 스윙 자체가 되게 그때 예뻤어요. 그때 시절에 그 선수들하고 스윙 자체가 달랐어요. 어. 예, 굉장히 컴팩트하고 예. 그리고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말랐고. 아마 때 홈런 타자였잖아요. 홈런 상당히 잘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네. 때부터 만약 프로야구가 있었다면은 저렇게 일찍 그리고 또 저렇게 그 숫자가 적잖아요, 사실은. 홈런 타자도 불구하고 그렇죠.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까운 천재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 세대로 함께 그때 출발을 했다면 사실 김우열 선수의 전반적인 스탯과 퍼포먼스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네. 어. 저는 그 지금에 비교하면 뭐 40홈런? 그 정도군요. 단점. 알겠습니다. 김정준 위원의 선택 포수 포지션과 지명타자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는 뭐 의심의 여지 역시 없습니다. 양의지. 지명타자는 페르난데스 선수를 꼽았어요. 그렇죠. 뭐 양의지 선수하고 홍성은 선수가 후보에 들어가는데 예. 뭐 캐차 입장에서는 뭐 양의지가 그렇죠. 최고의 포수에 들어가니까 21세기에 대표하는 포수는 뭐 양의지가 될 것 같고 예. 지명타자는 사실 우주도 지명타자를 쳤고 맞습니다. 홍성은도 지명타자를 쳤는데 자 페르난데스한테 한 표를 주면 포지션이 꽉 차요. 네,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경현이 2루로 간 거예요. 네네. 안 그랬으면 안경현이 지금 붕 뜰 뻔했어요. 좀 애매하게. 네, 애매하게. 예. 그래서 친구 한번 살려주려고. 아. 그래서 이제 페르난데스가 이제 지명타자에 들어간 거고요. 네. 근데 아까 그 김태형 감독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요즘 되게 어렵나 봐요. 어떤 면에서 좀 방송하기가 어렵나 봐.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김태형 감독을 예. 이렇게 야, 그 설명해. 포스에서 그 잡는 동작을 내 김태형 감독 앞에서 흉내를 내면은 네. 굉장히 그 좋아하면서도 좀 흐뭇해하시는. 하지 마 이런 거
그냥 하지 마가 예. 좀 더 하라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예. 해. 되나? 하세요 그냥. 야, 근데 그거 하면은 깜짝 놀랐는데. 뭐 한번 보죠 뭐 그러면. 한번 아, 이제 보여주세요. 해도 되나? 예. 근데 여기 나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네네. 보통 포스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 공을 이렇게 바운드 같은 브로킹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요 정도 떨어지는 거였어. 요거 아. 브로킹하기도 애매하고 네네. 그렇다고 이제 뭐 잡기도 참 힘들어. 근데 예. 이거를 다른 포스들은 그냥 브로킹하는데 요렇게 잡아. 아파. 아유, 풍소리. 요렇게 이렇게 잡는데 예. 그걸 바운드가 되지 않게 잡는단 말이에요. 야. 슬라이드가 그 정도 위치로 떨어지면은 브로킹에도 옆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 그렇다고 해서 김태형 감독이 어떤 신체 구조상 이 리치가 월등히 길다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근데 수비 원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수비 잘했고 두산 베어스나 오비 베어스를 대표하는 수비형 포수. 네, 전통적으로 이제 포수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대학 때는 홈런 타자였어요. 진짜 힘들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안경현 의원의 선택을 보니까 대표적인 수비형 포수 김태형 선수를 꼽았고 반면 김정준 의원은 대표적인 공격형 포수인 양의지 선수를 또 꼽았거든요. 뭐 공수에서 그렇죠. 뭐 양의지 하면 뭐 공수에서 팀을 뭐 이끌어가고 또 예. 리그를 이끌어가고 네, 뭐 대표팀을 이끌어가고 맞습니다. 지금 자, 두산에 없죠. 그렇죠. 예. 두 분의 선택 중에 그냥 누가 봐도 이 선수가 100%다라고 아마 하실 것 같은 포지션이 바로 다름 아닌 마운드 투수 포지션인데요. 안경현 위원의 선택 마운드 쪽 살펴보겠습니다. 불사조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박철순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22연승은 못해요. 네. 네. 힘들죠. 어떤 투수가 나와도 22연승은 못하고 굉장히 말랐잖아요. 네. 그 내가 이제 오비 들어갔을 때는 연세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이 악력, 어. 투수에게 악력은 굉장히 그 필수 조건인데 그 40이 넘은 상태에서도 그 악력만큼은 정말 그 젊은 선수들 아무리 힘 좋다는 선수들도 못 따라갈 정도로 예. 한번 잡히면은 아주 뭐 못 여기서 빠져나와요? 예, 물 나올 정도로 굉장한 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다치지만 않았으면 또 다른 그 역사가 생겼을 텐데 네네. 아킬레스건하고 이제 허리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까지 던졌거든요. 음. 그걸 본다면 투수로서는 저 정도 신체적 능력 그리고 정신력 예.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박철순 선수의 선택, 이 박철순 픽에 대해서는 뭐 김정준 의원도 그냥 100%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82년도에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예. 아저씨 불렀던. 아. 제가 지금 50인데 우리가 그때 아저씨 불렀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거예요. 김광수, 그다음에 박철순 뭐 이렇게.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선배님보다는 아저씨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난 지금도 멋있으세요? 근데 선배님 부르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요? 네,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형이라고 꼭 부르라고. 근데 되게 굉장히 또 멋있으세요. 오픈마인드이시네요. 멋있으세요. 네. 1구에서 가끔 뵀는데 네. 아직도 멋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박철순 픽뿐만 아니라 21세기 베스트를 보면 김정준 의원이 왜 이 선수를 택했는지는 아마 많이들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정준 의원의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스틴 리퍼트,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굳이 뭐 제가 누구를 픽할 것이다 말씀드리기 전에 네. 리퍼트겠지라고 많은 팬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0세기에 박철순 투수가 있었다면 네. 21세기는 리퍼트. 한국의 박철순이라면 외국인 선수는 그렇죠. 리퍼트. 니는님. 네.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귀화해라.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이길 바란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 못하게 된 게 좀 아쉽긴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리퍼트는 두산을 대표하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에이스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명예 한국인인 더스틴 리퍼트 선수고요. 뭐 KBO 리그 역대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는 더스틴 리퍼트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모든 외국인 선수의 이제 모범 사례가 되겠죠. 네. 네. 8년이 넘고 뭐 어쨌든 리퍼트 선수가 두산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모든 그 두산 팬들 그리고 또 뭐 다른 팀 선수들도 그리고 또 다른 팀 팬들도 리퍼트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예. 이런 거는 뭐 대단했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리퍼트 선수가 뭐 확실한 예. 에이스 역할을 했다. 21세기는 생각이 드나요? 게다가 안경현 의원이 선택한 박철순 선수 같은 경우는 영구 결번 21번. 역시 베어스 구단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위상을 드러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 역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정준 위원의 21세기 베스트 라인업과 안경현 위원의 20세기 베스트 라인업이 한 경기에서 맞붙었다면 이 가정을 하고서 지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팀이 이길까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안경현. 아, 이루수 쪽. 이루수 쪽. 예, 6번 타자. 아, 나 백업 열심히 다녔다니까. 백업만. 불안한 구석이 있으나 있으나. 승리팀은 누가 될까요? 그러나 3분 안에 급조된 팀한테 질 수는 없죠. 아, 21세기,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라는, 그러니까 베어스라는 팀을 통틀어서 네. 아마 올 베스트는 21세기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저희가 스카우트를 한다 그래도 예. 심정수 선수 정도 외에는 굳이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 바꿀 필요 없다. 네. 오비 그러니까 이제 올드보이 쪽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좀 언짢아하실 것 같은데. 올드보이 얘기를 그 팀을 보면 예. 실력보다는 낭만 아, 이런 게 느껴지는 팀이죠. 오비 예. 베어스는 네네. 사실 암흑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스코어도 한번 예측을 해주세요. 몇 대 몇으로 21세기 팀이 20세기 팀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원래 제가 10대 0을 생각했는데 와, 10대 0이요. 10대 0. 일단 리포트 공을 20세기 베어스 팀이 못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고 뭐 타격에 있어서는 뭐 1번서부터 9번까지 뭐 제가 짜놓은 그 라인업이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기 때문에 10점 낼 것 같다. 10대 0으로 21세기 팀이 이길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안경현 쪽에서 실책이 나와서 예. 한 점 내지 2점을 줄 것 같다. 나도 2루에서 실책 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사실은 움직이기 싫어갖고 예. 사인 내잖아요. 네. 그 미래 가 있어요. 아니 그건 저 김희식 감독이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 뭐 투수가 좀 던지지도 않는데 벌써 막 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간 거고. 좀 그거 게을러요. 수비는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경현 의원이 예상하시기에는 21세기 팀과 20세기 팀 누가 이길까요? 사실 뭐 20세기 팀이 예. 이기지 못하지. 20세기 팀이 이기지 못한다. 네, 못 예. 이겨. 그리고 이겨요? 내가 아는 그 20세기 그 타자들은 네. 리포트공 못 쳐.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 다 선수들, 사람은 누구나 적응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20세기 올드보이들이 만약에 최근까지 현역 생활을 이어가면서 더스틴 리포트의 볼도 많이 쳐봤다면 그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20세기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낭만 자객들이라 그게 포기도 빨라요. 예. 그래서 좀 힘들고 이제 박철순 선배께서 완투가 29번이었거든. 예. 완투를 가정한다고 쳤을 때 평균 자체점이 2.9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창단 시기에 탄생 시기에 22연승 그리고 네. 그때 평균 자책점을 생각한다면 예.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때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몇 시즌이지? 13시즌을 했는데 네.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이 2점대거든요. 그렇다면은 21세기의 타자들도 상당히 좋죠. 예. 그리고 정말 피해갈 수 있는 타순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타자들은 투수의 공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박철순 선배 그 투구 폼 뒤에 한번 걸렸다 나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여기에 타이밍 뺏기면은 어. 쉽지는 않거든요. 난 2대0 본다. 2대0, 3대0. 2대0, 3대0이요. 2대0, 3대0으로 21세기 팀이 이기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대로 한번 긁으면 9회까지는 무승부로도 한번 비벼볼 만하죠. 그 정도로. 한 4번 들어가서 2번은 병살타 칠 거야. 아니 그러면 솔직히 김정준 의원 생각에 21세기 팀 선수들 타자들이 박철순 투수의 볼을 어느 정도로 공략할까요? 일단 그 박철순 선배가 82년도에 와서 가장 그 핫한 이슈가 판볼이었어요. 판볼.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던질 수 없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위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그때는 네. 없었어요. 옆으로 휘는 것만 네. 있었지. 그래서 이제 뭐 22연승의 어떤 그런 기록도 세울 수가 있었는데 21세기 정도에 오면 일단 박철순 선배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커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위력적인 부분도 약할 거고 제가 뽑았던 1번서부터 9번까지 타선이 뭐 기동력이면 기동력, 뭐 장타면 장타 다 있기 때문에 안경영만 병살타를 안 치면 6번에서 병살타만 안 치면 충분히 10점? 10점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두 분의 의견이 어차피 21세기 팀의 승리로 귀결이 되긴 하나 이 스코어 점수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우주가 있는데 재환이도 있고 우동환인데요. 우동환. 그렇죠. 우동환.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그래도 안경현 의원이 좀 올드보이들의 저력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으나 결국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못 이기죠. 아, 근데 한 2턴까지는 비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절대 이기기 힘들죠. 예. 뭐 실제로 20세기 두산 베어스와 21세기 두산 베어스를 비교해 보면 20세기 두산 베어스의 정규 시즌 승률이 4할 8푼, 21세기 팀은 5할 4푼 2리. 확실히 21세기 팀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고 승률은 반대로 82년에 7할에 무적의 승률을 자랑했던 당시의 오비 베어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KBO 리그 원년 우승팀이 되기도 한 오비 베어스의 올드보이들의 그 저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세기 두산 베어스와 21세기 두산 베어스 베스트와 베스트 간에 저희가 가정을 해서 안경현 의원과 김정준 의원이 좀 뭔가 설전을 벌여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내지는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댓글을 또 화려하게 아주 활발하게 달아주시면서 그래도 어떤 팀이 몇 대 몇의 스코어로 이길 것이다를 꾸준하게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내 멋대로 야구 톱10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현 해설위원, 김정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